자, 8월 전망 한번 해볼게요. 2차 전지로 달아오른 증시, 8월에 열기를 좀 식히나? 지수 자체로 봤을 때 어디까지 갈지, 어떤 섹터가 갈지, 어떤 테마가 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은 무엇일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은 뭐 탑다운으로 큰 틀에서 먼저 본다면 증권사에서 이제 8월 코스피 전망치 내놓은 게 있습니다. NH, 키움, 현대차. 대부분 이제 2,400 중반에서 2,500 여기를 저점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고요. 2,700 정도를 좀 중간값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2,600, 2,700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레벨업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뭐 크지는 않지만 8월에는 미국의 잭슨홀 미팅 24일에서 26일 있고 인플레이션, 기업 실적, 그리고 2차 전지 수급 여러 가지 변수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에 돌입할 것이다. 자, 8월 증시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오른다? 특히 뭐 저희는 이제 전망치는 코스피만 얘기했지만 코스닥에서 2차 전지 특정 종목들이 힘을 내준다면 천도 노려볼 수 있다. 기대감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증시 지금 레벨보다 더 오른다. OX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죠. 김태성 이사님, 지금보다 7월 수준보다는 조금 레벨업 할 것이다. 저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증권사 밴드보다 더? 네, 뭐 일단 뭐 시간의 차, 속도의 차는 좀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던 종목군들 안에서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이 매수 주체들의 이제 변화도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시간과 속도의 차이는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선은 우리가 염려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치를 계속해서 좀 내려놓고 떨어뜨리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반기보다 또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산업들도 굉장히 지금 많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반도체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우리가 사실 5월 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5월 달에는 주식을 조금 매도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그때 좀 있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고 예상했던 조정은 없이 지금까지 좀 가파르게 왔기 때문에 잠시 숨고르기는 있다 하더라도 실적의 성장세가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이제 높여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 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보다는 지금 일단 투심 자체가 이 종목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면서 종목의 변화는 나타났지 투심 자체가 위축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차 전지로 예를 들면 에코프로에서 포스코로 갔다가 포스코에서 지금 LS로 갔다가 이러한 흐름들이 또 뭐 두산까지 조금 더 이제 엮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종목의 변화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의 민감도는 떨어지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른다보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 때문에 오르냐가 더 많이 집중을 받을 것 같은데 김태성 이사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주제도 2차 전지를 굳이 키워드로 넣은 게 그동안 이제 2차 전지가 독주하면서 멱살 잡고 딱 끌어올렸다고 생각이 들면 8월은 조금 다른 그림이 나타날 것 같은지 혹은 2차 전지가 한번 쉬고 다시 올라가니까 더 높이 올라갈 것 같은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그 섹터 내에 다른 기업들이 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2차 전지 섹터 내. 네, 다른 섹터를 지금 보기에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매력도 메리트가 그렇게 막 구미가 당기는 섹터가 눈에 잘 띄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혹은 2차 전지 그 안에서 우리가 좀 해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대신에 주도 섹터 내의 순환매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가긴 가는데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것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그렇죠. 같이 가면서 네. 그러면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다른 섹터들,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은 굉장히 많죠. 그런 섹터들이 많죠. 많은데 저는 결국에는 숫자를 찍히는 쪽에만 관심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차 전지하고 반도체를 좀 놓고, 그러니까 제외하고 섹터를 좀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엔터주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도 사실 지금 숫자가 굉장히 좋게 찍히면서 시장에 관심을 또 받고 있는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쪽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힌트를 찾는 것이 좋지 단순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발생이 됐다 그래서 저는 덥석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그런 상황, 디테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경민 팀장님은 그래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 이사님하고 내용은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요. 이게 오, 내용은 비슷한데 결론이 네, 다르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저는 이제 지금 지수 때랑 비슷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X를 좀 들었었는데 사실 이제 그 2,700 정도로 이제 리서치 하우스들이 보는 이유가 지금 이 환율 때 지금 이 정도의 재료에서 주가가 지수가 더 치지 못했다면 앞으로 그러면 1,200원대로 어느 정도의 힘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러기에는 지금 조금 매크로 환경이 원달러 환율에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좀 큰 줄기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도 보셨듯이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좀 부담으로 쌓이고 그래서 이제 그 시총 최상단 내에서는 개인들의 어떤 매매가 살아있는 2차 전지만 오늘 움직였던 거죠. 시총 예. 상단 보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우선주 뭐 다 좀 무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만 좀 움직였기 때문에 지수가 확 치고 2,700, 800 쉽게 가려면은 어쨌든 반도체 빅2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반도체 빅2가 지금 여러 가지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 공회전을 돈다라고 하는 요 상황과 플러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수급적인 그런 걸림돌이 있다면 저는 지수가 빠른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 대신 우리 이사님 말씀하고 똑같이 종목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 지수가 공회전을 하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지켜져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 또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종목의 좀 분할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수 자체는 큰 기대치는 없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변동성이 어쨌든 심하잖아요. 오늘도 지금 그 거래소 15조 중에 거의 40% 이상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로만 좀 돌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의 쏠림이 예전보다 7월 마지막 주보다는 지난주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을 붙들고 있는 주된 매수 주체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신용 이따 뭐 신용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속도 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종목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 안에서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저는 8월에 어느 정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이사님한테 다시 마이크를 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김태성 이사님은 지금 지수 아까 저희가 나간 것보다 조금 더 강한 시세를 예측한다고 하면 네. 그런 나머지 소외받았던 2차 전지 종목들 그리고 다른 소외받았던 섹터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움직여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파워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힘을. 일단은 그래도 한두 번 정도의 강한 상승세는 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전제 조건. 네, 반도체 IT도 그러니까 앞서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핵심 포인트인데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버텨만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준으로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여기서 이제 수급의 이제 매물 부담을 잘 소화해서 버텨만 줘도 저는 2등주, 3등주 혹은 낙수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잔존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너무 벌써부터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에서 조금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미리 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재료 측면에서 이벤트 측면에서 두 분이 8월 달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장 주목하는 이벤트는 뭔지 좀 궁금한데 정경민 팀장님부터. 저는 역시 이제 지수 편입이에요. 지수 MSCI. 편입. 예. 그러니까 좀 크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급적인 거죠. MSCI 편입 이슈가 8월 11일. 그렇죠. 뭐 에코프로, 또 한화오션, 금양, JYP엔터 이게 이제 지수 편입 전후로 뭔가 어떤 마디를 만드느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적인데 지금 실적이 주가 영향력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하반기에 굉장히 좀 실적적인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섹터는 방산과 조선이에요. 방산과 조선은 뭐 2차 전지가 거의 시장을 휘어잡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요 섹터 그리고 마지막은 밸류적인 부분인데 뭐 포스코홀딩스나 동국제강 뭐 이런 철강 쪽의 어떤
밸류가 최근 들어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어떤 영업적인 밸류인지 아니면 뭐 실적적인 밸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재련 업체들의 LS까지도 마찬가지죠. 예. 재련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만성적인 뭐 PBR 절반 뭐 0.5도 안 되는 이런 국면에서 어느 정도 좀 이 밸류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예.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조선, 포스코홀딩스, 동국제강. 제가 요거 다 추가 질문 드리면 3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는 게 천추의 한입니다. 이 중에서 수급, 실적, 밸류 이렇게 3박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섹터로 가서 방산, 조선, 포스코홀딩스, 동국제강 요거 중에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종목이나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포스코홀딩스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스코홀딩스, 원래 이제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방산인데 방산. 그건 뭐 이제 개인적인 이제 그런 관심도니까 예, 혼자 적어두고요. 꽁꽁 네. 숨겨두고 약간 이제 뭐 밀리터리 덕후 약간 예, 예. 그런 밀덕. 성향, 그런 밀덕의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저는 가장 좀 국민주 대중적인 그런 인기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저는 뭐 현재가 전후에서도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제가 이 방송 지금 3번째입니다만 계속 우리 이사님하고 계속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목표가는 자기 자본 정도까지는 일단 맞춰놓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 그 전까지는 프리미엄 구간이 아니라 디스카운트 부분인데 지금 포스코가 디스카운트 받을 요인은 없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실적 예. 잘 나오고 미래에 대한 밸류도 있고 개인들의 수급도 지금 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좀 PBR 1배 미만에 계속해서 놓일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큰 차원에서 또 2차 전지를 뭐 공부하고 이런 거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이 말씀 또 3번째 드리는데 예. 포스코 홀딩스 위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또 마지막 결론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지금은 충분히 디스카운트 구간이고 관심 가져봐도 될 것 같고 2차 전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포스코홀딩스. 목표가는 오늘 종가가 64만 2천 원. 네. 목표가를 본다면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면은 괜찮을까요? 이것도 이제 3번째 말씀드리는데 자기 자본 총계와 예. 시가총액이 같아지는 지점 70만 원 중반입니다. 70만 원 중반, 네, 네. 75만 원 예, 정도. 지금 자기 자본 총계가 65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시가총액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좀 부담이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일단은 그 정도는 좀 맞춰주셔도 되지 않을까. 손절가는 뭐 40만 원 저기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의미 없다고 봐야겠죠. 없는 거죠. 네. 없는 거다. 알겠습니다. 저가격 가면 사야죠, 사실. 저가격 네. 가면 그 저가격 안 와요. 네. 안 와요, 안 와. 작가님이 쓰라 그래서 쓴 건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 또 사실은 뭐 경제나 주식 이런 게 어디서 뭔가 블랙스완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안 와요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손절가는 지금으로서는 좀 아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 좀 네. 주목하는 이벤트 8월 달에 어떤 게 있는지. 네, 아마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예. 다들 그 MSCI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이벤트일 수밖에 예. 이벤트일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은 돈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돈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수급인데 그 수급의 이제 방향성이 이제 어떤 쪽으로 이제 진행되는지 여부가 이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금 시점이고 또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 이야기만 하지만 이번에 좀 거론되는 리스트들 보면 금양도 있고 뭐 JY펜트도 있고 이 기업들이 정말 또 강한 지금 다 신고가 영역에 있는 예. 종목들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어떤 트리거가 작용이 돼서 또 변동성을 주는지 여부가 또 시장에 충격이 될 수도 혹은 기회가 될 수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진보한 표현이겠습니다만 8월 달에는 이 8월 11일 전후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11일 MSCI 지수 편입 요 종목에 관련해서 수급 관련해서 두 분 다 기대를 하고 계시고 정경민 팀장님한테도 아까 섹터 여쭤봤으니까 김태성 이사님한테도 네. 섹터 하나만 8월에 주목해 볼 수 있는 섹터 여쭤본다면 결국에 이제 2차 전지 안에 새로운 얼굴들 오,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얼굴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해서 LS 그룹주 같은 이제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추적 관찰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지금 두산이라는 기업이 사실 뭐 2차 전지에 엮였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뉘앙스들을 좀 풍겨가면서 이슈들을 좀 풍겨가면서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내재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두산 밥켓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 성장성도 굉장히 눈에 띄고 또 이제 PFC라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진짜 5천억에 달하는 벌써 이제 누적 수주를 이제 달성했다라는 뉴스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지금 매기세, 그러니까 투심이
조금은 이제 공격적으로 한번 쏠렸던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안에서 그동안에 나름 좀 소외받았던 기업들, 덜 올랐던 기업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두산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볼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은 아직 정유화 기업이죠. 그러니까 매출 구성을 보면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좀 특별했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SK온의 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놓고 보면 SK온 향 매출이 많은 SK 아이테크놀로지까지, 그러니까 분리막 기업까지도 지금 매기세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셨던 종목군들은 조정 시에 천천히 모아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새로운 얼굴들은 이제는 또 한번 단기적으로 공략하실 분들에게는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에서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그룹주나 이런 거 많이 올랐으니까 좀 밑에 있는 애들이나 후발주자들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사실은 몇 주 전, 몇 달 전부터 있었어요. 사실 부담스러우셔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LS그룹주 아까 뭐 다른 종목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발주자가 진짜 찐으로 에코프로나 아니면 포스코처럼 쫙 수익률 더 많이 상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8월이 된다고 보세요? 제게 질문해 주신 예. 거죠? 네,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 높다 생각이 듭니다. 끝입니까? 네. 후발주자들 네. 기대를 한번 걸어본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여전히 8월 달에도 두 분 다 2차 전지 그리고 여타 2차 전지와 아이들, 뭐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사실 아이들도 같이 뜨기는 했지만 완전 뭐 주목받은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수급, 실적, 밸류 두 분 다 MSCI 지수 편입 요거 보고 계시고 2차 전지 다른 종목들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